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자료는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그 자문위원안을 이제 그 고영일 변호사라고요. 이 양반이 자기 그 법무법인도 갖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거기 소속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이걸 잘 분석해서 제가 그 자료를 지금 활용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현행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질서가 빠진다 이런 건 얘기 다 들으셨으니까 그런 거 다 통과하시고, 예를 들어서 4조 5조 2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의무를 진다라는 것이 있는데 개정안에는 안전보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쟁이 아닌 내란과 같은 국가 안전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군의 국가 안전 보장 의무가 삭제되면요, 국군을 동원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지금 현행헌법은 국군을 곧바로 동원할 수 있어요. 근데 안전 보장의 의무를 삭제하면은 그게 이제 어려워진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요, 여러분 이선봉 웹사이트 들어가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뭐 하여튼 다 개인적으로 다운받아서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바꾼다는 걸 아시죠? 그래갖고 이제 모든 사람은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불법 체류자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인종 언어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사망에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시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헌법이 통과되면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만들고 반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만드는 시도를 기독교인들이 3번 막았어요. 근데 이거 통과되면요 못 막습니다. 목사님 이제 막으면요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에 조치한다고 돼 있는데 왜 목사님 막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양성평등을 조문시안에 성평등으로 바꿔놨죠. 난민을 보호하고 망명권을 가진다라는 것을 추가해서 이제 문제가 이슬람 이민이나 난민 망명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 물론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있는 이런 과격 분자들이 망명하고 난민으로 신청하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내에 다 들어와서 국내에 또아리를 틀 수 있어요. 국제 테러의 중심지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 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하고 법률 정하는 바에 대해서 대체 공부할 수 있다. 지금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종교적 이유로 나는 집총 거부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재판도 이렇게 하는데 이걸 아예 못을 박는다. 근데 이거는 종교도 아니야. 그냥 양심에 반하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교인데, 난 종교도 없고 무교인데, 난 내 양심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라고 나한테 명령한다. 내 양심이. 그래서 난 양심상 총을 만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요, 너 그럼 군대 가지 마.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청년들 모였을 때 물었어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여러분들 딱 한마디만 하면 군대 안 간다 이거예요. 남자들은. 난 내 양심상 사람은 못 죽이겠습니다. 총 못 만지겠습니다. 그러면 다 군대 면제, 대체 복무. 그러면 누가 군대 가겠냐? 이건 뭐 대한민국 국방력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는 말 이렇게 집어넣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권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지금 리서치를 그동안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라는 그
부서가 있고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김부겸입니다. 웹사이트에 행정안전부 찾아서 들어가시면요, 거기 안에 분권형 이 개헌 혹은 지방자치에 대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얘네들이 지방 분권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아주 지금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도지사 협의회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 다 분권형 이거 찬성하게끔 다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공약인데요, 이거는 얘네들이 꿈꾸던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체 내용이 뭐냐면요, 지난 토요일에 아까 말씀드린 그 김순규 전 국정원장 계시는 그 로고스 법무법인에서 제가 세미나를 했어요. 성균관대 이광윤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성균관대 그 법률전문대학원 학장도 하셨고 국내 행정법 관련 최고 전문가로 통하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웹사이트에 조사를 해보니까 분권형 행정개혁 혹은 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해서 2005년경부터 이미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십 개가. 그랬는데 몽땅 다 찬성이에요. 그쪽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건데 딱 한 사람이 그거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냐? 이광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분을 불러야 된다 우리가. 불렀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분이 대체 뭘 주장하는지 알고 싶어서 웹사이트에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요, 이분에 대한 모든 기사가 다 삭제됐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게 언론이 이게 지금 검열이 어마어마합니다. 벌써 얘네들이 분권형 행정개혁, 분권형 헌법개정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친문 기사는요 다 삭제해서 뭐 내용이 없어요. 제가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서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분이 말씀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글을 써가지고 신문사 기고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실어주더래요. 메이저 신문사에서. 이거 실으면 안 된다고. 미운 털 박힌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디다 실었느냐, 법률신문에 실었대요. 법률신문. 저는 법률신문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 누가 봅니까? 법하는 사람들이나 보지 법률신문. 그렇게 해본 거죠. 자, 그래서 이광윤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외국의 사례를 쫙 말씀하시는데 이미 유럽에 독일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여러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 또 유럽 그렇고 캐나다 등등 이런 나라들이 이미 오래전에 지방행정법상 그 분권형 지방 분권형 행정개혁을 다 하고 이렇게 실시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패했냐면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고 국가 발전 자체가 지체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기 전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경제적으로 격차가 났는데 프랑스가 앞서 있었어요. 영국이 뒤처져 있어요. 그랬는데 영국은 뭐 대처 같은 사람이 수상이 되어갖고 막 개혁해가지고 중앙 집권적으로 해갖고 막 밀고 나갔고요. 프랑스는 반대로 지방 분권에서 나갔는데 지금 역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라 했냐면 이게 왜 역전됐냐? 원인이 뭐냐? 지방 분권을 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원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을 했던 거 그만두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이거 한다 그러니까 그쪽 전문가들이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 오히려 우리한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그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들어가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지방 분권형 행정개혁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하냐면요 읍면동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이광희 교수님에 따르면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지방 분권을 하는 나라는 역사상 없었다. 지금 현재 유럽에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제일 밑에까지 내려간 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군 정도까지 하는 수준에서 지방자치했지, 그 이하로 읍면 동해까지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국가는 역사상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읍면 동까지. 그러면서 이광현 교수 말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왜 이분들이 읍면 동에 이르기까지 지방 분권, 지방 행정개혁,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토론 시간에 저보러 한번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좌파들의 의도가 뭔지.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광현 선생님 같은 분은 평생 행정법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은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하려는지 그 의도를 학문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못 하시지만, 저같이 이제 옛날에 공산주의 운동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뻔한 얘기예요. 뻔한 스토리.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을 할 때 그 혁명의 성공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소비에트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혁명 중입니다. 근데 소비에트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노동자 소비에트고, 두 번째가 농민 소비에트고, 세 번째가 군인 소비에트입니다. 군인 소비에트. 이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 소비에트가 뭐냐면 풀뿌리 조직이에요. 여러분 오늘 풀모죠? 이게 풀모. 이게 소비에트입니다. 원래 걔네들한테는. 풀모가. 소비에트를 우리말로 바꾸면 평해입니다. 평해. 아까 말씀드렸죠. 평해. 그러니까 노동자 평해, 군인 평해, 그죠? 그 다음에 뭐 농민 평해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헌법 시안에 좀 있으면 나와요. 이제 제가 군인 평해 이렇게 곧 생기는 걸 말 설명드릴게요. 왜 생기는지 헌법에 나옵니다. 얘네들이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걸. 그런데 지금 노동자, 농민, 군인은 이게 그 당시에 세계의 중요한 세력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뭘 더 요구하냐면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로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주민평의로 가는 겁니다. 주민평의. 그러면 국가 예산으로 뭘 만드냐면 읍면동,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나중에 보십시오. 통장 반장까지입니다. 아파트 경우에 무슨 동, 몇 동, 몇 동, 몇 동 평해까지 만들고 위원장 뽑고 위원 뽑는데요. 그걸 다 정부 예산으로 다 지원합니다. 이제 월급 주고 활동비 주고 조직하고. 근데 그거를 다 누가 장악하냐면 이 좌파들이 장악합니다. 그러면요, 저 꼭대기부터 청와대부터 저 아래 읍면동 아파트 동장까지 완전히 행정체계로 좌파들이 다 장악하는데, 이게 뭐냐면 혁명의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연방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저항할 수 없어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읍면 동해까지 자치, 지방자치를 확대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경제민주화 해갖고 뭐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하야 한다.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이게 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권한입니다. 노동자들의 권한. 그런데 보세요. 36조 이하네요. 그러니까 이쪽부터 보면 현행헌법에 33조 3항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방위산업체가요, 이게 군수공장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수공장은 노동조합 만들어서 거기서 파업해버리면요, 특별히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불순분자가 침투해서 파업 일으켜버리면요, 그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행 헌법은 그런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헌법으로 아예 제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얘네들은 삭제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삭제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쪽에 있습니다. 36조 2항에 노동자는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협약 체결권과 대표를 통하여 사업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노동자들이 단체 교섭권 갖는 거. 근데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보세요.
노동자는 경제적, 직업적 이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 기타 단체 행동할 권리를 가지다. 여기까지도 맞는 말이죠. 고대 뭐라 그랬어요? 현역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은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현역 군인도 노동자고 경찰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기의 그 단체 교섭권, 단체 협약권, 파업할 단체 행동할 권리를 갖는 것처럼 이 군인 노동자, 경찰 노동자도 똑같이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보세요. 경찰에 이제 노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경찰 노동자잖아요. 헌법이 보장하는데. 자, 군대에도 노조가 생깁니다. 군인 노조. 네. 근데 이제 군인 노조는 조금 어감이 이상하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평예로 갈 거예요. 평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사관 평예. 부사관 평예. 아까 학교에서 교무회의, 그죠? 학생, 선생님들의 회의가 뭘 결정하면은 교장이고 교감이고 다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가는 겁니다. 부사관 평의회에서 하고 뭐 위관장교 평의회에서 결정하면요, 군대 원래 계급에 의한 위계 질서가 있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이 평의회에서 결정하는 것 따라야 돼요. 이게 소비에트예요. 근데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이런 식이 되면요, 자,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자, 그러면 이제 나는 군인 노동자예요. 군인 노동자. 전쟁은 노동의 일부입니다. 이제 네, 전쟁은. 자, 그랬는데 이제 전쟁이 발생했는데 오늘 밥이 나왔는데 이 짬밥이 말이에요. 이 밥이 이게 영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먹고 어떻게 우리가 노동하냐, 어떻게 전쟁하냐 이거예요. 파업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파업할 권한을 기본적으로 헌법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누가 막습니까? 물론 여기에 현역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꼬리표를 달아서 이제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성공한 거예요. 경찰과 현역 군인도 노동자다. 단체 협약권 가질 수 있다. 단체 행동 가질 수 있다. 이거를 밀어 넣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요, 이제 국가 위기가 발생하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도 이거 이제 비난할 수 없습니다. 헌법의 단체 행동권 기본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그 뭡니까 이거? 나라를 완전히 이제는 위기 상황에 몰아놓고 위기가 발생해도 절대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끔 그렇게 아주 모습 봐버린 거죠. 이게 지방자치에 대한 그 법률, 행정개혁과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도 평의회 조직 만들고 노조 만든 식으로 평의회 조직 다 만들어서 모든 위계 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이게 다 혁명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읍면동 단위까지 전부 다 조직하고 평의회 만들어서 그거를 다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때는요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을 개정해 놓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위에 뭐 노동자를 고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한다 이런 거는 이것도 문제가 크긴 커요. 이건 뭡니까? 회사가 이제 직원을 뽑을 때 기간이 정함 없다는 말이 뭐예요? 은퇴할 때까지 혹은 회사가 망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군산에 군산인가? 그래서 GM 그 하잖아요. 그럼 정규직은요 GM에서 군산에서 공장문을 닫아도 정규직은요 거기 안 잘려요. 비정규직에 잘리는 거고 정규직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또 보냅니다. GM에 다른 공장. 그래서 완전히 GM이 한국에서 회사를 다 폐쇄하고 떠나버리면
정규직도 다 이제 직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제 정규직을 계속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모든 사람 노동자들이 다 정규직을 뽑는 겁니다. 다 직접 구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어요. 누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나라에서 기업하고 싶어요? 한번 뽑아놓으면 회사가 망할 때까지 해고할 수도 없는데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거를 완전히 아예 없애버리는 헌법 개정 이거는요 아주 작심을 하고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것이 이게 제정신 갖고 있는 놈들이다 이게. 네? 이 헌법 자문위원회라는 게 제가 그래서 명단을 봤어요. 대체 어떤 인간들이 들어가서 이런 자문위원회 안을 만들었나. 그랬더니 이제 이게 매 국회 회기마다 만드는데 국회의장이 이제 중심돼서 만드는데 의장이 직접 뽑는 사람도 있고 야당 추천, 여당 추천해서 모으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야당 추천 인사들이 들어가고 시민단체인데 또 우파 측 시민단체도 이제 들어갔어요. 2개나. 그랬는데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낮에 이름만 안 하겠는데 인신 공격 될까봐 그 양반이 또 유명한 우리 우파 쪽 시민단체 뭐 꽤나 이름 날리는 선수예요. 그 제가 이제 이광윤 교수를 우리 국회 의원 회관에다가 이제 초청해가지고 그쪽에서 방 하나 빌려갖고 세미나를 해서 국회의원들 좀 불러다가 특별히 그 법사위원들 자유한국당 공부 좀 시켜야겠다. 그거 이제 장소 좀 협의하려고 이제 얘기 전화하던 중에 이 인간이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냐면 아니 여당 측 헌법 개정안도 안 나왔는데 김 교수는 왜 자꾸 이런 거 하려고 그러냐고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측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세미나를 해야지 우리 측 헌법 개정안은 만들지도 않았는데 왜 세미나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헌법 개정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얘기는. 제가 딱 그랬어요. 그 말 듣고 선생님 저는 헌법 개정 반대입니다. 네. 헌법 개정 하자는 게 아니고 너는 헌법 개정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거라고 나는 당신하고 나는 의견이 지금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 야당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발의했을 경우에 과연 야당이 대통령이 발의한 그 안을 받아서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국민투표로 가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동의를 상당수 받아야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손 놓고 그냥 있어도 된다 그런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옛날부터 헌법 개정하자고 그냥 주구장창 주장하는 인간들이 거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동석 같은 사람, 정용석 의원, 자유한국당 헌법학자죠. 정종석 그렇죠. 정종석 헌법학자죠. 이런 양반들은 옛날부터 헌법 개정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이런 양반들은 뭘 주장하냐면 이원 집정부제나 의원 내각제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랑 쉽게 트레이드합니다. 막 트레이드로. 자, 그러면 좋다. 우리가 통치 체제는 이원 집정부제 받아줄게. 너희는 분권형 연방제 개헌안 받아.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걔네들 받아요. 그러면 3분의 2 갖고 국민투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원포인트 개헌은 뭐냐면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다 놔두고, 네? 뭐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다 놔두고, 뭐 하여튼 문제되는 거 다 놔두고 딱 하나 바꾸자. 뭐 분권형, 지방 분권형 연방제 개헌. 그거 하나만 하자. 원포인트를 하면요, 야당이 반대할 명분을 지금 못 찾아가지고요, 다 또 찬성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윤 교수 같은 사람은 빨리 불러다가 국회의원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광윤 교수한테 우리가 지금 구정 끝나고 공개 강의를 제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해주겠다 그랬고, 우리가 이번에 지난 토요일에 한 거를 몽땅 다 녹음을 하고 이 녹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다 타이핑을 이미 다 쳐가지고 본인한테 줘서 수정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노트를 만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료집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광 교수가 와서 공개 강좌할 때 이거를 다 카톡으로 뿌리고 이제 인터넷에 뿌리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동영상 제대로 잘 찍어가지고 돌리고 또 하나 좋은 기쁜 소식은 이광현 교수가 자기 주변에 있는 행정법 교수들 중에서 지방 분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수들이 있대요. 자기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6명 정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유럽의 나라별로 그 분권형 행정개혁이나 헌법 개정을 했을 때 어떤 부정적 결과가 왔는지를 이제 연구하는 짤막한 논문들이에요. 그거를 작성하도록 이미 부탁드렸고 지금 작업 중이고 그 작업이 2월 말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그 부정적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행정적 효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 간의 충돌이 생기면서 국가적인 이 논쟁이 벌어지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세금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분권형 개혁을 했을 때 세금이 주는 방향이 아니고 중앙이건 지방이건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세금이 폭등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방에 다 정부 만들기 위해서 사람 뽑고 다 월급 주고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 예산 다 배정해 줘야 되니까 그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중앙 예산을 나누는 것 갖고는 부족해서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헌 반대로 하는 겁니다. 개헌 반대로. 그래서 3월 1일 날 개헌 반대를 위한 우리 전 국민 대회를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3.1절 대회를 능가하는 규모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선몰에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 5,000명 정도 우리가 인원동을 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도 버스 예약 빨리빨리 하세요. 버스 예약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이제 데리고 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선출인 모집으로 들어갔잖아요. 선출인 모집할 때 이 3.1절 대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3월 1일날 같이 올라가자 라고 해서 같이 가시는 분들은 몽땅 다 이선번 선출인으로 넣어버리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넣어버리시고 또 그분들이 또 이제 소개해서 더 받고 이렇게 해서 하고 3월 1일 이후에는 저희가 이례적인 그 행사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좀 더 전국적인 조직 작업을 계속해 나가서 현재 2월 중순인데 6월 13일까지 아직 며칠 남았습니까? 4, 5, 6 3, 4, 5, 6 그래서 120일 남았잖아요. 이 120일 동안 우리가 최대한 조직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된 힘을 몰아서 이제 6월 13일 선거 전에 우리가 또 상당히 또 대규모의 뭔가를 해야 돼요. 앞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일단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이 통과되면요, 이거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이걸 되돌릴 수가 없고 이거는 완전히 비탈길로 이제 굴러내려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게 진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헌법 개정부터 막아놓고 시간을 벌어놓고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부터 한 120일이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그 운명을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뭐랄까요, 정말 죽기 살기로 우리가 이거 안 하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보따리 싸셔야 돼요.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이번에 좀 힘을 합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